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권의 주장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김영원 장관 후보자가 아유 나도 안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5.18, 12.12 항명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계엄은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걸 제보한 사람을 밝혀라?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을 잘 모를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엄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부터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니 계엄 얘기해봐야 야당이 지금 뭐 압도적 다수당인데 해제해버리면 되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대꾸할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때 짚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계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야당이 과반수로 해제 요구하면 되는데 예. 되지도 않을 비현실적인 얘기를 알면서 왜 그러냐. 예. 두 번째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계엄 문건 예. 그거 무죄 나왔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데 네. 왜 난리냐. 네네. 왜 이렇게 가짜 뉴스하고 정치 선동을 하냐. 그 두 가지 여권의 주장이 다 가짜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헌법과 개헌법을 보면은 그렇게 과반 요구를 하면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단서 조항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현행범. 있고 예. 현행범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의하면 현재 어떤 그 행위를 했거나 직후인 경우인데 그 예시를 둔 1, 2, 3, 4 중에 4를 보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불응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한 것이죠. 길에서 예를 들어서 길에서 불시검문 했는데 예. 만약에 계엄이다. 그러면 계엄군이 이제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 말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 이럴 수 그러니까 있죠. 당신 지금 어디 가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이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요? 그럼 바로 현행범이 바로 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고 광범위하다는 거죠. 예, 현행범 규정이 광범하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계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죄다 다 났다 이것 자체가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앞에 거 마무리하자면 그러면 네. 국회의원도 그런 식으로 손쉽게 현행범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요. 현행범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광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민석 최고가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다 허위사실이다. 그럼요. 이 계엄이 사실은 계엄 가령을 상황이 됐는데 야 이 계엄이 김건희 감옥 가는 거 막으려고 했대. 그럼 유언미어 유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수석 최고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가령 그렇게 누가 그러면 얘기를 현행범이 하면 돼버리는 거다, 현행범이 그냥. 되고요. 예. 그리고 뭐 계엄의 권한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털과 SNS 활동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유언비어 유포라고 판단하면 다 현행범으로. 포털과 SNS도 통제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렇게 그렇겠죠. 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 경험을 받아.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2017년에 검토된 박근혜 문건에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건 자체에 실제 상황을 예견하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도. 여소야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어떤 경우든 집회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포고령을 내고 먼저. 그 포고령에 위반하면 그냥 바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과반 요구를 하는 국회의 그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의원들 잡아가면 예. 되니까. 그리고 그 문건 자체가 무죄가 났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내란 음모에 관한 것은 내란을 구성할 실질적 행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봐서 무죄가 아닌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무혐의가 된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에 그 5년 이상 도망다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무혐의를 한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업무를 벗어나서 그것을 작성시켰다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작성했던 군 관계자들은 유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 유죄를 받은 두 분은 암만 해도 그게 찜찜하니까 이걸 훈련용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훈련용이라고 일종의 페이크, 은폐를 했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다고 유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야 이거 국회의원 반이 모여서 해제 요구하면 끝인데 뭔 헛소리야. 그리고 그거 지금 근거로 들은 옛날 계엄 문건 그거 무죄 났어. 이 두 개가 다 사실과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계엄 문건의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법의 제도상 그리고 과거에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뭐 선동이다.
그 자체가 다 맞지 않는 것이어서 다른 많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2016년에도 유일하게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제기하는 근거 2개 자체가 일단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다. 2016년 당시에도 처음에 추미애 대표가 개업 얘기를 갑자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어 했고 그리고 펄쩍 뛰었죠. 예, 당시 야당이 아니죠. 당시 여당인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에서도 펄쩍펄쩍 뛰었죠. 예. 제가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그 김용현 장관 후보자한테 물었습니다. 그 당시 개업 문건 알았냐고.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작전본부장 정도가 몰랐다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부가 극소수가 하는 거죠. 네.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진행된다면 극소수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그냥 이 문제에 놓아서 전 그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이 사안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경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지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을 잘 모를 겁니다. 요건의 핵심이라고 볼 만한 정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나치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전형적인 나치 선동 그 얘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수혁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해 주시면서 잊지 않고 이렇게 디스를 하고 지나가시네. 그 계엄 지금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반국가 세력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제가 장관한테 후보자한테 물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죠. 당연히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법률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반국가 단체, 북한을 지칭하는 것만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사용한 용례를 보면 북한, 그러니까 그리고 친북 세력, 예. 그리고 민주 인권 예, 거론한 그리고 세력. 반국가 세력. 예. 이걸 8번에 걸쳐서 반국가 세력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반국가 세력의 대통령이 규정한 내용에 보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반일을 선동하는 예, 것, 맞아요.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는 경우 예. 이 세 개 그리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경우 이거를 딱 적용하면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다른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이종찬 예. 그다음에 후쿠시마 문제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일을 선동한다고 여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SNS 등등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일반 국민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면 척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것도 검토해봐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즉 반국가 세력 개념의 제일 큰 문제는 법률 용어가 아닌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장관 후보자 김용현 후보자조차도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찜찜한 겁니다. 이 얘기가 하고 나니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자기가 듣기에도 이상하니까 후보자 그게 아니고 반국가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을 위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구해주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구해주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자 잘못이 없습니다. 그 워딩 100% 윤석열 대통령 워딩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이렇게 규정하는 저는 이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반국가 세력을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머릿속에는 반국가 세력이 있는 거예요. 북한 말고 명확하게 교집합이 아닌 예. 북한과 친북 세력 그리고 그러니까요. 반국가 세력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 인권을 거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반국가 세력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형적인 나치 방식이죠. 자,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쭉 그 맥락을 이해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는 말씀 안 하실 테니까 그 박선원 의원이 그 문제 제기했던 건데 그 경호처장.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호처장으로 아직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도 안 됐는데 군의 주요 장성 세 사람을 불러서 네. 경호처에서 만났다. 그 대목이요. 그 아주 내밀한 정보인데 보니까. 박선원 의원이 지금 당의 상황실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예. 제가 그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 가운데 전반적인 상황 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계엄 사안에 대해서는 저하고 박선원 상황실장이 앞으로는 저희 당에서 이런저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를 공유하고 있고요. 제가 쭉 계엄 문제에 대해서
전례가 있고 네. 요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영원 장관 후보자가 아유 나도 안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5.18, 12.12 항명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발포 명령 지금까지 양심 선언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장태환 장군 얼마나 고생한지는 다 아실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계엄은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 12, 12, 5.18에 무슨 네.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같은 민주시대에 무슨 말이냐. 80년대는 우리가 계엄을 당해도 될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여당이 얘기하는 유일한 논거 두 가지가 일단 가짜뉴스고 그 외에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도 근거를 대라고 해서 네. 저희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좀 아주 말씀하시면 일부를 이번에 네.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겁니다. 일부를. 그런데 그 내용이 경호처장이 네. 장관 지명받기 전에 그 해당 공관에서 예. 수도권 관련 3사령관, 예.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그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예. 불러서 만났는데 박선원 상황실장,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만났죠. 계엄 얘기했죠. 내란 예비 음모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물을 때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이동했고 누가 안내했고까지 물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김영현 후보자의 답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그 이상한 답변이죠. 동의할 수 사실이 없다고 아니라고 하면 말해야 되는데. 3번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3번. 3번. 1, 2번 답을 안 한 거죠. 한 번 더 물었는데 답을 안 했습니다. 좀 그 상황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만난 것 자체도 굉장히 내민한 정보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것도 알고 있다라고 일부 하도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제시한 것이고 사실 경호처장이 그것은요 그 사람들을 소집할 수도 없는 거고 권한도 없잖아요.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대통령 경호처장이 그 사람들을 부를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애초부터. 예. 이 시점에 군 장성들을. 그중에 그 얘기되는 넷 중에 얘기되는 특정 학교 출신이 둘이고 그중 핵심들이고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그날 모였던 사람 중에 둘이 또 충암고 출신이에요. 예,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관 둘이 행안부와 국방부가 둘 다 그렇죠. 같은 중앙문이고 공무원이고 굉장한 우연이죠. 우연을 그러니까 따지면 굉장한 우연이죠. 예, 예. 우연이요. 예. 우연이라고 따지면 굉장한 예. 우연입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충암고이고 계엄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정보 라인이 또 충암고이고 그래서 4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보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상황 저희가 하도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얘기를 하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응을 저희가 봤고요. 그날 흥미로웠던 것은 국방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위에 이제 여당 의원 중에 한 분이 군 출신이 아니 군에서 계엄을 포함한 작전 계획 이런 거 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토하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7년 박근혜 대비 문건도 그런 일반 계엄 전시 계엄에 해당하는 그런 일반 계엄 관련한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기무사에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현재 여권 내에 야 이거 어디서 누가 혹시 우리 모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면 어떻게 디펜스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서 아마 그런 논리를 지금 제기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걸 제보한 사람을 밝혀라? 우리가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고 근거가 있고 판단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무산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대의 의도 즉 빌드업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국가 세력 문제도 이렇게 연동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들 안 해보셨을 겁니다. 계엄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들을 많이 못 해보셨고 계엄이 가지고 있는 실제 권한이 그 정도 권한이라는 것을 많이 모르고 계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실제 상황이 안 되도록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럼 예,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겠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